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집요하고 태생적으로 논리적이며 심플한 멋을 놓지 않는 선한 사람을 섬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매진 대세 태차장입니다. 내 월급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유값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릴 때 200ml 서울우유 기억하시나요? 500원, 7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저는 뉴스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유 폭등, 10월부터 편의점에서 1200원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 500원이 1200원 정도로 올랐나 보다. 그럼 내 주머니에 1200원은 있으니까 사 먹을 수 있겠지, 지장 없겠지 싶다가도 한번 우리가 비율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500원이 1200원으로 오르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지? 하고 계산기를 살짝 두들겨 보니 이게 웬걸요? 140%나 되게 되는 수치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내 월급, 내 연봉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40% 폭등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우유니까 그렇겠지. 그냥 다른 제품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국룰처럼 매주 시켜먹는 치킨 값은 어떨까? 근데 어릴 때를 또 생각을 해보죠. 분명 처갓집 양념통닭 15,000원 수준의 부모님이 퇴근길에 사다 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뉴스를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자 나온 의외의 기사는 무엇일까요? 치킨값 3만원 시대 현실화. 15,000원짜리 치킨이 3만원이 된 거면 약 100% 물가 상승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근데 내 연봉은 뭐죠? 지금 100%씩 연봉 상승이 협상이 되어서 내 연봉이 바뀌었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유랑 치킨은 그래도 위안 삼을 만한 것은 기간이긴 해요. 사실 20-30년 동안 저 정도 상승을 했다. 100%에서 140%. 근데 양배추 같은 생활에서 우리 요리 때 꼭 잘라서 넣어서 먹는 이런 것들 보시면 진짜 너무하긴 합니다. 딱 1년 만에 120%. 치킨이랑 우유가 30년 걸려서 140% 올랐던 게 단 1년 만에 양배추 값은 120%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단 1년 만에 120% 오른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이런 체감적 초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긴 할까요? 이런 시대에 이런 고민이 저의 이 컨텐츠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한 비즈니스 사나이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시죠? 미국에는 약 주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한 55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남단에도 꽤 많은 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루이지애나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루이지애나 치킨 파스타라든지 루이지애나 치킨, 텐더 치킨 이런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루이지애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ADHD 같은 정신질환 판정까지도 어린 나이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라면서 21살쯤 대학은 졸업했으나 이것저것 여러 직업을 기웃거리다가 파산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고 더 최악인 건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25살이 되던 해부터 단 한 가지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일즈, 결국 영업의 기술이었습니다. 세일즈에 몰입한 이 청년은 결국 29살에 첫 창업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으며 딱 30살이 되던 해에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 바로 누구냐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만장자 또는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그랜트 카돈입니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10배의 법칙과 집착의 법칙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랜트 카돈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일푼에서 누구든지 10배 큰 성과, 노력을 뒷받침한다면 어느 누구나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입니다. 성공에 대한 극단적 집착이 필수다. 성공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자유와 부를 이루는 노하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랜트 카돈의 말을 좀 정리해보면 총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신념이라고도 하는데 이 관점을 바꿔라. 그리고 목표를 약 10배 정도 높게 잡아라 라고 합니다. 밀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은퇴 자금으로 10억 원은 부족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주로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 통장에 지금 당장 1억만 좀 누군가 입금을 해준다면 훨씬 행복할 텐데.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만 한다고 그랜트 카돈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액수, 특히 10억 수준의 부는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목표치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를 자신의 기준에서 큰 돈으로 고정시켜버리면
결코 어떠한 의사결정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게으르도록 유도하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10억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랜트 카돈의 계산으로는 월급 400만 원 기준 연수입 4,800만 원으로 30살부터 30살부터 놀고 먹는다 해도 21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한 제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50살에 도산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월세며 물가상승까지 계산해보면 결국 20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소위 말해 망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억을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억만으로는 택도 없지만 그의 10배인 100억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충분한 경제적 자유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액수라고 그는 말합니다. 연간 4,8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거둔다면 약 25년 뒤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배인 9,6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거둔다면 12.5년 정도 만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요. 여기 한 번 더 2배를 해보면 연간 수익 1.9억을 거둔다면 6.2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1년 안에 10억을 벌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랜트 카돈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이런 계산을 자기가 스스로 직접 해봐야,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돈에 대한 감각과 목표의 상향 평준화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목표치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약 67%의 슈퍼리치들은 휴가, 좋은 차, 여행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고 그랜트 카돈은 이야기합니다. 돈 걱정이 아닌 가족 걱정과 자식 걱정, 나라 걱정, 사회 걱정, 훨씬 더 이러한 상위 가치를 위해 그것을 향해 돈을 벌었다라는 점입니다. 둘째, 번 수익의 40%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라. 그랜트 카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를 반드시 비축하라.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단어는 바로 비축입니다. 바로 스토리지라고 하죠. 그랜트 카돈은 결코 저금하라, 세이빙해라, 저축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비축이라는 단어를 좀 색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축은 예적금에 들어서 그 이자를 적당히 기대하면서 받는 어떤 쌓아놓는 행위라고 하면 비축, 스토어의 개념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옆에다가 보관해놓는 임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전 월급 5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카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으로 정부가 20% 이상 뜯어갈 것이고 남은 돈의 약 절반 수준 200만 원은 반드시 이제 비축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200만 원을 가지고 월세, 차값, 생활비 등을 어떻게 어떻게든 해결하라라는 조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축하는 200만 원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조언으로 이어지는데요. 셋째, 카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축해 놓은 돈을 반드시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 하지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축해 놓은 금액은 투자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투자 행위에도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투자로 인해 얻는 수익이 나의 노동 수익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말한 세전 500만 원 수준을 갖다 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아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그랜트 카돈은 계속해서 비축하라고 조언합니다.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한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주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자신의 세일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가의 세일즈 강의를 등록하는 것 또한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여러 격언과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 중에 제가 최근에 봤던 용어 중에 좀 재밌던 부분이 바로 기도매매라는 겁니다. 기도매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차트만 딱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개미들을 보호하사 작전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형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매매를 하면서 오늘도 엉뚱한 주식에 혹시 발 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랜트 카돈의 이 뼈 때리는 조언들을 한번 따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그랜트 카돈의 이 세 가지 조언이 어쩌면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랜트 카돈의 세 가지 조언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 신념을 바꿔라. 그리고 목표를 10배 높게 잡아라. 둘째, 번 수익의 40%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라. 셋째, 비축해 놓은 돈을 반드시 투자하라.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